Okay, let's go.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갱세 새해가 밝은 지도 며칠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오늘은 라오스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불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 사실에 입각한 제가 1년 6개월 정도를 라오스에 살면서 경험했던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라오스 친구들, 특히 여자들의 문제점이라고 하죠. 물론 뭐 좋은 점이 있거나 나쁜 점이 있으면 또 추가로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영상을 추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라오스 여자들 참 한국인을 호구로 아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인은 특히나 그냥 그녀들에게 호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 그리고 관광을 다니시면서 경험하셨던 분들은 100%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일단 라오스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을 놓고 비교해보면 일단 한국 분들은 말 그대로 라오스 여자들한테는 호구죠. 또 반대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중국 사람들이 물을 다 버려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중국인들은요, 보상 심리의 어떤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돈을 주더라도 뭔가 보상에 대한 돈을 주지 쓰잘데기 없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특히나 라오스에 있는 분들 정말 거칠어요. 여자들도 잘 때리고, 그리고 여자들을 좀 가둬두는 스타일이죠. 내 여자다라고 싶으면 이미 집에다 가다 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말 안 들고 그러면 후드러 까는 그런 부류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 옆에도 중국인이 여자랑 라오스 여자랑 살지만 뭐 한 달에 여러 번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 친구는 중국인이 집에 오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방비행에 살면서 지금 몇 달 동안 그 친구가 혼자 나오는 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나 모든 것들을 보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 이 보상심리라기보다는 측은지심에 의해서 돈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나이가 60, 70을 먹고 어떻게 10대 여자랑 사냐. 그러니 뭐 한 달에 돈 1,000불 주고 사는 거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광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체적으로 40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50대, 60대 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만 봐도 총나무 같은 데서 몇백 불씩 그냥 뿌려 제끼고 팁 줘가면서 클럽에서 공정거래가 무시하고 200불, 300불까지도 올리시는 분들도 봤고, 결론은 왜 그녀들한테 호구가 되어 버렸고 왜 한국인들은 돈 많은 사람이 되어 버렸냐에 대한 오늘의 주제 이야기인데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라오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팀 문화라든가 무턱대고 측은지심에 의해서 돈을 주고 하는 분들 때문에 더욱이 한국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마사지만 가도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팁을 주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팁 문화가 있습니다. 가이드들조차도 팁을 주라고 얘기를 하죠. 뭐 1불은 옛날 얘기고 2불, 3불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한테는
팁주란 얘기를 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한테만 팁 얘기를 할까요? 일단 결론은 뭐냐면 이 라오스 친구들, 업소 친구들도 그렇고 일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업소 친구들 같은 경우만 해도 한국 사람은 무조건 돈이 많고 선물도 잘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뭐든지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번 제가 라오스 여자와 라오스 남자의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 주변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오스 남자와 라오스 여자가 살아요. 그러면 라오스 여자가 라오스 남자한테 가방을 사다와 뭐 화장품을 사다와 돈을 얼마를 다와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 주변의 여자는 아마 저희 방송 보신 형님들은 다 알고 있을 이야기입니다. 노이라고 그 친구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은 그 친구한테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마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라오스 남자고 그 친구의 급여는 180만 깁입니다. 그러면 380만 깁을 받은 노이가 그 돈을 가져다가 남자를 먹여 살리겠죠. 그게 웃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 사람하고 연락을 하면 얘네는 한국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뭐 화장품 사진 찍어서 보내, 뭐 가방 찍어서 보내, 옷 찍어서 보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 주변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래도 일반 친구들을 만나면 와, 얘네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다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죄송스럽게도 라오스 여자들에 대해서 형님들이 생각하는 착하다, 순하다, 순진하다, 여자애들이 어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건 진짜 라오스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소리라고 저는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를 좀 다니셨거나 라오스에 좀 살아보셨다는 형님들이라고 하면 라오스 사람들이, 라오스 여자들이 정말 못됐다는 걸 알고 계세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현지 남자하고 살면서도 한국 남자한테는 매달 얼마를 줬으면 좋겠어. 뭐 500불, 1000불 달라고 그러고 뭐만 하면 뭐 사달라 하물며 뭐 먹고 싶으면 그 먹고 싶은 것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뭐 자기 사촌이 아파. 뭐 누가 아파. 허구한 날. 그거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고 사실 일반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항상 형님들 아시다시피 돌아다니면서 뭐 마사지고 어디고 다 다니지만 그런 일반인 친구들도 만나면은 무조건 돈이 결부가 돼요. 너 나 만나면 얼마 줄 거야? 얼마 줄 거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얼마 줄 거야? 만나기 전부터 얼마를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줄 거야, 나를 만나면. 이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면 뭐 사줘. 물론 나이가 제가 60이 먹고 70이 먹어서 정말 뭐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대가 되고 누가 쳐다봐주지도 않을 나이에 내가 여유가 있다면 마찬가지지. 나도 돈 있고 능력 있고 하면 그 어린 친구들 만나서 돈 주고 살죠. 근데 그것도 일부분이란 얘기예요. 그 친구들이 삥 누나라는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남자랑 살다가 이 남자 한국이라도 가봐. 바로 애인 만나러 가요.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그걸 또 이해를 하는 게 라오스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벌지 못하죠. 한 달에 어느 곳을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친구들이 월급을 뭐 400만 깁 이상 받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달에 2천만 깁, 한 달에 1000불 기본이 그렇게 달라 그래요. 그러면 너 나 만날 때 얼마씩 줄 거야? 지 방들은 70만 깁 이런 데 살면서도 돈은 그런 돈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라오스 여자들의 순진함? 없습니다, 형님들. 이 라오스 여자들에 대해서 문화를 알게 되면 사실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근데 순진할 수가 있다. 아니, 절대. 나이가 어리다고 순진하다? 아유, 그것도 절대. 자, 이 나라 문화 자체가, 형님들 이제 이 나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내를 제외한 시내 외곽 쪽을 나가면 수도가 없어요. 지하수를 파서 그 지하수를 가지고 쓰고 그 지하수를 가지고 씻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들을 가보시면 와,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왜냐면 제대로 페인트도 바르지 않고 시멘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집에서 방 한 칸에서 옛날 시대 때, 어르신 시대 때 알고 계신 것처럼 조그만 방에서 커튼 하나 치고 부모 방하고 애들 방이 나뉘고, 그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밤일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 애들이 일단적으로 사운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골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4살, 15살 이후로는 그 시골에 있는 애들이 거의 극히 드물어요. 애를 낳아서 그 지역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애들은 나가지만 거의 대부분 결혼도 일찍 하는 추세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제일 큰 문제, 뭐 위생적인 거요. 일단 부모들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우기 때야 뭐 비가 오고 물이 차고 하니까 씻죠. 하지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사실. 그것도 우물을 판다는 건 돈이나 있는 집안에서 우물이나 파서 쓰는 거지. 예? 그것도 거리상, 아,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거리나 돼야 쓰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씻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비디오에서인가 텔레비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집 앞에서 한국의 옛날에 옛날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대문 앞에서 이 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부모들이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지금 라오스예요. 씻는 거조차 인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 친구들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머리도 며칠에 한 번씩 아마 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매일같이 감는 친구들은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이 나라의 머리 빨래방이라 해서 샴푸방이라 그래서 생긴 이유가 자주 안 감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가서 감느라 그런 게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생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같은 12월, 1월 이때는 되게 저녁에 되게 춥거든요. 수도가 없는데, 지하수가 없는데 전기 온수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추운 겨울인데. 그러니까 안 씻겠죠. 한여름에야 당연히 나가서 뭐 개울에서 씻고 물이라도 따뜻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여기 애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냄새적인 부분이라든가 위생적인 부분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오스 여자 시골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네 바가지는 쓸 수 있어도 샤워기는 쓰지 못해요. 안 써봤기 때문에. 얘네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지 양변기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조차도 이해를 하고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항상 한국인을 만나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인한테 받아서 현지 남자친구한테 주고 현지 부모들한테 주고, 그게 익숙해진 삶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녀들한테 개호구가 되는 거예요. 제 구독자 형님들 중에 분명히 라오스 여자와 만나고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제 주변에 친한 형님 중에도 결혼을 준비하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정말 맨날 같이 하는 소리가 라오스 여자는 웃음 나옵니다. 차무늬를 수없이 새기고 스님이 되고 부처가 되고 하느님이 돼야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날짜를 올해 12월로 잡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형님이 계세요. 정말 라오스 여자들 만나기가 그렇게 쉬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곳에서의 여자들을 만났다. 아니면 더 나은 삶의 여자를 만났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로 형님들도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을 주고 만나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형님들을 만나주는 거죠. 자, 반대로 라오스에 사는 사람인데 잘 살고 집안이 괜찮은 집안의 여자가 미쳤다고 말도 안 통하고 나이 처먹은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 젊고 또래에서 잘생기고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아도 될 능력 있는 여자들은 절대 한국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외곽의 삶을 살거나 정말 하층민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돈 안 받고 뭐 안 받고 무료 봉사할 일은 없어요. 정말로. 자, 나이 먹고 돈 없고 능력 없으면 그 사람들이 만나줄까요? 그 친구들이 안 만나줍니다. 이건 뭐 어디 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라오스에. 라오스가 만약에 그런 어떤 생각과 무언가를 계획하고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발전이 정말 빨랐겠죠. 이 나라의 문화는 법배냥이죠. 아이 괜찮아 법배냥. 사사 짱너이. 천천히. 나 시간 많아. 근데 웃긴 건 이 친구들한테 돈을 주면 하루살이에요. 그 돈을 아껴서 쓰는 문화도 아니고 돈 생기면 나가서 술 먹고 사고 싶은 거 막 이것저것 다 사재끼고 그런 문화의 애들이에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리고 매달 주잖아. 그리고 매달 이뻐 하고 맨날 이뻐 해주고 아유 무조건 뭐만 있으면 승질만 내도 해주려고 하고 달래야 되니까 선물 사주고 뭐 해주고 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 얘네들의 생각은 한국인은 개호구다. 솔직히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형님들 라오스에서 여자를 못 만나서 안 만날까요? 아니에요.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가 아쉽다고 뭐가 저기 하다고 여자애들을 만나면서 내가 돈을 사전에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얼마를 줄 테니까 너 나랑 살아. 내가 왜 그거를 하고 내가 왜 여자들한테 떠받들고 살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됐든 여자를 만난다는 거는 마음에 드니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마음에 없어도 만나요. 왜? 돈이기 때문에. 돈을 주니까 선물을 사주니까 측은지심에 갖다 막 퍼줘버리니까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제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라오스에 살면서 느꼈던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중국인을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왜 중국인한테는 꼼짝 마라 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뻑큐질하고 기아리 타서 덤비고 왜 큰 소리 치고 하겠어요? 한국 사람은 오냐 이뻐지만 중국 애들은 바로 썬팅 꽂아버려요. 바로 떼대버려. 그리고 중국 애들은 줄 때 줘야 될 때 그때 돈을 주기 때문에 얘네가 꼼짝 말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만 하면 그냥 돈으로 때워서 주려고 이뻐 오냐 아유 땡큐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호구라는 얘기를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이 듣겠죠. 필리핀도 그렇고 필리핀도 한국 사람은 호구지 중국 애들은 호구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냐 이뻐 돈질을 해대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싹 통잡아서 호구가 된 거예요.
정말로 라오스 친구들, 착한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일반 친구들은 어떤 목적이 없고 그러다 보면 정말 착하고 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목적이 생기고 무언가 서로의 거래 관계가 되어 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벌써 첫 번째가 돈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요구하고요. 노이도 마찬가지예요. 노이가 지금 남자친구랑 살고 있어요. 저한테도 1월 달에 우리 집 와서 살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너 나 사랑해? 반대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이 마음에 들면 나도 당신하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소리 끝나자마자 1월 달에 가서 살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화장품 사진 찍어 보내. 그래서 화장품은 뭐 한 1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서 사줬어요. 목걸이도 한 15만 개 정도밖에 안 된 거라서 사줬어요. 근데 점점점 커져가. 갑자기 가방을 얘기해. 그러더니 갑자기 한 달에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얼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난 이 정도 받기를 원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왔고 내 주변에서 봤고 했기 때문에 질린 거예요, 사실. 저야 뭐 유튜버를 하니까 애들하고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만나고 하지만 방송 딱 꺼지면 애들하고 메시지도 안 해요, 저는. 번호 아는 애들도 없고.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형님들께서 라오스 여자가 순진하다, 뭐 라오스 여자랑 결혼을 준비하려고 찾아보시고 하는데 다음 편에는 아마 라오스 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라오스 여자가 그렇게 순하고 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형님들께서 측은지심에 돈 퍼주고 언제나 돈을 끊임없이 주실 수 있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 뱅크가 돼서 ATM 기계가 돼서 돈 달라고 그럴 때마다 돈을 주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만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끝도 없이 갑니다. 끝도 없이. 그러면서 자기네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사랑이 없고 정이 없었기 때문에 싸우다가도 너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집에 갈 거야. 나갈 거야. 짐 싸갖고. 바로 나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요. 그게 라오스의 현실이에요. 연애를 하시던 목적을 가지고 계시던 정말로 라오스라는 곳에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요. 정말로 좀 피하셔야 될 곳에선 피하고 만나세요. 1번 마사지샵에서 만나는 여자들 절대 만나지 마세요. 2번 클럽에서 만나는 여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3번 식당이나 카페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이미 한국 사람들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기들끼리도 공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뭐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알려주고 배우고 그 과정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네 군데를 걸쳐서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세요. 정말로. 한국인들이 손에 타는 커피숍 어디든 한국인들이 다니는 곳에서 여자를 꼬신다? 절대 꼬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몇 번째 남자친구일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하튼 뭐 내용이 알찬지는 몰랐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라오스 여자 만나는 거 절대 쉽게 생각하고 너무 순하고 착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오스에 살고 있고 살아가고 계신 한국 분들의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 공감하실 얘기들이에요. 라오스 여자가 착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순하고 그런 가대망상은 버리십시오. 정말 현실에 맞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많이 춥죠. 여기도 뭐 겨울 날씨라 살짝 춥긴 합니다. 약 올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감기들 조심하시고 보일러 따뜻하게 틀어 놓으시고 항상 형님들의 즐거운 여행 응원하겠습니다. 여행은 여행답게, 관광은 관광답게, 연애는 정말로 연애답게 하십시오. 먼저 퍼주고 돈지랄 하면서 만나는 만남은 연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 만남 같은 것이.
여하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형님들. 갱사 사랑합니다.